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반면 또 저쪽에서 잘못하는 것들은 또 바로 잡고 질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은 일단 72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돼 있어서 표결 절차는 이루어질 거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사실상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죠? 행사하지 않을까요? 그랬잖아요. 그냥 어차피 박진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박진을 자르는 게 낫다니까 경유. 아니 그러니까 그 말도 내가 안 했어. 입 잘 봐봐. 박진이가 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그거는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저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비상식적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자기 책임이지만 박진을 잘라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근데 그건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기에 아 그래 그러면 뭐 박진 잘라내고 그러면 자기 뭐 책임 전가하고 털 수 있겠네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기를 부린다고? 아니 우린 잘못한 거 없어. MBC 압수수색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넘어가는 것 같고. 어쨌든 외교 참사니까 영어 잘하는 법무부 장관이 해결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정권 특성상 무오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하나도 없잖아. 왜? 아니, 저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실 정부가 잘못한 하나도 없고 다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게 국회에서 야당이 해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올렸는데 야당이 하자는 거 대통령이 오케이 해? 안 아니, 되지. 난 내 맘대로 할 건데. 나는 그럴 것 같아. 이 정권에 이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미 김건희 압수수색 했거나 윤석열 내려왔거나 뭐라도 했겠지. 김태호를 잘랐거나. 아니 머리가 복잡하네. 하도 비상식적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거부한다? 네. 근데 보통 일이 아닐걸요. 이게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닐걸요는 상식적인 생각이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형 안 해? 네가 원래 내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언론이나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이 다 커졌잖아요. 네. 커졌다고 생각할까? 아니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하지. 그 사람들이 우리만 심각하고 저쪽은 평온한 거 아닐까요? 평온할 것 그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중에 뭐 사과도 했고 뭐 다른 걸 했겠죠.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 근데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는 뭔가 큰일이 있지 않을까. 나 좀 내려주소 하는 거 약간 아니에요? 그런 느낌. 나 이제 나 대통령 내려가고 싫은데 싶다. 술 먹는 것도 뭐라고 하고 900만 원 카드 긁는 것도 뭐라고 그러고 아유 너무 귀찮아 매일 출근해야 아침마다 되는 머리도 것도. 감기 싫은데 너무 머리 부수하게 갔더니 언론들이 다 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명신이랑 맨날 같이 있는 건 무서운데 맨날 손잡고 같이 친한 척 해야 되는 것도 난 싫고. 그래서 우산 혼자 쓰고 갔잖아. 나 그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진짜. 놀랐네. 그날 혼나지 않았을까요? 내 어깨가 다 젖었잖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저씨를 팔아도 못 사는 옷이야. 어머. 아저씨를 팔아요? 누가 사가겠어? 배 나오고 빵구 끼고. 더러운 아저씨는 누가 사가겠냐고. 우산만 생각하면 이제 이거 생각날 것 같아. 어디 있었지? 이거다. 저렇게 혼자서 우산을 쓰고 갈 이렇게 안 나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만 썼죠. 대단해. 손은 잡았네요. 손을 왜 잡아? 손을 잡지 말고 우산을 씌워주든가. 나만 안 맞으면 돼. 너무 웃긴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평소에 명신이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딱 윤 보여주는 지지율 다시 20%대 장면이죠. 여기 나와 있네. JTBC네요. 완전 웃긴다. 하여튼 참
그렇다. 예. 네, 그렇다. 네. 참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별로네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경 지지율이 왜 우리가 며칠 전에도 2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고 한번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음. 경 지지율이 사실 20%가 유지되는 게 우리는 아이러니하지만 네. 사실은 20%대라는 건 거의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기시다의 국정 지지율이 20%로 내려앉아가지고 국내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은 기시다가 아베 국장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그럼 똑같은 20%대인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 자체를 언론에서 하질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론 자체를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 언론들에 대해서는 외신들에 대해서는 이 매체가 극우 성향이다, 뭐 진보 성향이다 이런 걸 밝혀요. 근데 지들이 극우인데 지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예를 들면 상케이 신문 하면은 극우 성향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지들이 극우라는 거는 몰라요. 안 써요. 지금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그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친일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언론들은 또 외국 신에 대해서는 성향을 굳이 다 그렇게 표기해요. 진보 성향, 좌파 진보 성향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후보들에 대해서도 좌파 진보 성향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외국 후보 대선이 있다 그러면 그 후보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쓰고 그래서 그 좌파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쓰고 극우 언론에서 어떤 걸 받고 있고 막 이런 식의 네. 얘기를 성향을 굳이 밝혀서 써요. 그런데 지들에 대해서는 그런 잣대를 절대 들이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초창기에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 국제정치평론을 저도 하면서 그게 알아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방송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언론에도 극우 성향의 언론이 있고 진보 성향의 언론이 있을 텐데 왜 그런 표현을 안 쓸까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그러게요. 이 사람도 이상했던 거야. 근데 그동안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상하네요, 정말. 그 언론이 다 이상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 공정한 척 하는 거라고 도네님께서 자기네는 중립인 척 하는 거라고. 아니 조선일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중립인 척 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전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을 인용할 때 100% 그렇게 쓸 거예요. 조중동에 대해서는. 극우. 네. 친일. 극우 성향의. 친일. 친일이라고는 안 쓰고 극우 성향의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잘 아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성향이란 말 잘 안 붙여요. 왜냐하면 워낙 인지도가 높은 신문이고 네.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 언론을 잘 모르는 나라에서 한국의 뉴스를 우리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할 때는 이 신문사가 어떤 성향의 신문사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한다면 100% 그런 식의 표현을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앞으로 소개할 때 붙일까 봐요.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방송이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실 날이 있을 테니까. 친일 맞아. 성향의 뭐 이런 거. 친일이라고 하지 말고 극우라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극우 성향. 친일 매국이요. 매국. 예. 나라 팔아먹는. 네, 친일 매국 성향의 조선일보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지지율 얘기. 지지율 얘기. 네. 네. 근데 이게 경 지지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좀 이유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를 하는 주요 원인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긍정평가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 28%, 부정 61%로 나타났었는데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경험 자질 부족, 무능이 꼽혔어요. 그리고 2위가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3위는 인사 참사로 집계됐는데 임기 초에는 사실 뭐 다른 대통령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인사 참사가 부정평가 원인 1위였거든요.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지금 무능함이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뽑는 사람보다 대통령이 더 무능하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정도면. 그거잖아. 그래서 그 전에 인사 참사면 네. 야 쟤들 이상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더 이상해. 왜냐면 인사 참사다에서 바꿔봤거든. 사람들을 바꿨는데 그래도 더 이상한 거죠. 점입 가경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유를 생각해 보니 대통령이 이상했던 거죠. 네. 네, 무능함이 지금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일 못 맡깁니다. 국민들이 이 정도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면은 일을 못 네. 맡겨요. 과연 오래 못 갈 것 같아. 내가 진짜 오래 못 갈 것 같아. 이거 볼 때는. 진짜. 아니 저기 진짜. 지금까지 온 것도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렇죠. 예. 사실 체감은 지금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지겨워 너무 죽겠어요. 지겨워. 너무 네. 힘들어요. 예. 네. 네. 그리고 우리 진짜 물론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우리 방송에서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그 당시에는 기레기들이 개떼같이 덤비면서 문재인 정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어서 그 기레기들 우리가 또 까느라고 네거티브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는 기레기들은 네거티브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권을 향해서. 네. 근데 우리가 진짜 긍정적인 이야기는 단 하루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피폐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은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뭐 강력 사건, 마약, 범죄, 성범죄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연결도 안 되는데 이재명 이름 붙여가지고 한 단독들 이런 걸로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새끼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다 멀어지게.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이제. 못 덮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너무 강렬하고 이거는 이미 끝났어. 외신들도 계속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음. 계속 될 거예요. 연예인 사건, 뭐 마약, 뭐 성범죄, 계속 강력범죄, 살인사건 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얘들이 열심히 포털에 올리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무능보다 인성 자체가 문제라고. 인간 자체가. 인간 자체가 문제가.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북한이 참 직설적이야.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할 줄 속이 모르고. 시원해요. 속이 네. 시원한데 참 사회생활 못한다는 욕먹겠지, 나만에 오면. 네. 네.